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논술입니다. 자, 누구신가요? 네, 수련논술 강사 안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연계 논술로 수능 없이 인서울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이 없이 간다. 그 말은 네, 수능을 포기한 수포자? 이게 꼭 수포자라고 하기보다는요, 데이터를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고3인 경우에 네. 3월달에 뭐 평균 1등급 받았다. 모의 수능 1등급. 1등급 받았다. 수학을. 네. 어.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수능에서 네. 역시 이제 1등급을 맞을 확률이 확률 얼마인가요? 약 50%밖에 안 됩니다. 절반이군요. 여기서 이제 뭐 반수생들이나 재수생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네. 확률이 이제 5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상했던 등급보다 훨씬 이제 낮은 등급을 맞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험적인 요소로 플랜 B로서 논술을 좀 준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시되어 있는 13개 대학을 보시면은 이 학교들은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이어서 논술만으로 논술과 또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인데요. 가톨릭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수원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서울한양대 이렇게 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학교 내비는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연세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수능 수학 1등급 맞아야 되지 않나요? 수능 1등급 맞는 게 아무래도 수리 논술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합격생들을 보시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에서 3등급을 맞았는데도 수리 논술에서는 합격생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 그러니까, 수 있군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조금 이제 논술 형식을 많이 좀 암기를 하고 논술 유형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면 수능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3등급 뭐까지도 연세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운대, 단국대, 가톨릭대 뭐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수원대, 뭐 수학 4등급 지원할 수 있나요? 붙을 수 수학 있나요? 4등급도 사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학교들은 난이도가 아까 연세대나 한양대에 비해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 연세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한 9개월 정도는 2, 3월부터 좀 준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학교들은 좀 난이도가 낮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수원대 같은 경우에 특히 예년에는 적성이었다가 이제 올해 논술을 바뀐 학교여서 논술 난이도도 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금 짧은 기간에도 그렇지만 뭐 늦어도 한 6월 달부터는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월 달에 6평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수능으로 대학을 못 가겠다 이렇게 싶으면 빨리 논술로 턴을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수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이 한 4등급 정도라고 해도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논술이 예년에 비해서 좀 정형화가 됐습니다.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 좀 또 학교를 또 좁혀보면은 자연계 논술 전체도 정형화 됐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좁히면 그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도 또 정형화가 돼서 더 짧은 시간에 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만 딱 준비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쇼컷 낼 수 있다 이거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내신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내신 반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술 반영이 100%니까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이제 제로네요. 않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80% 이상 논술 반영을 하기 때문에 20%가 이제 내신 반영인데 학생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를 적용하지 않고 비교과, 뭐 출결과 봉사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출결, 봉사,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수상 내역하고 담임이 기록한 학생 종합 평가 이런 걸 본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정량적이지 않고 정성적인 것이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70% 이상 반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제일 많은데 8개 대학이 있고요. 아까 이제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는 13개 대학 중에서 70% 이상이 그러네요. 거기 보면 단국대, 가톨릭대 뭐 이런 대부분 대학들이 그러네요. 가톨릭대, 광운대, 단국대 이 학교들은 논술 반영 비율이 70% 이상이고 내신은 30%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반영 비율이 60% 이상인데 그런데 60% 이상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이면하대를 한번 예를 들어보시면은 이면하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1등급한테 30점 그런데 6등급이라고 해도 28.4점을 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1.6점밖에는 나지 않는데 이게 이제 100점 만점 대비해 그렇다면 합산했을 때는 100점 만점 1.6점이기 때문에 이 내신의 실질 반영률
네, 내신 실제 반영률은 그래서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한 1%, 뭐 1.6이나 1.4 이 정도로밖에 이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에서는 6등급이면 네. 그냥 합격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6등급인데도 합격생들이 많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저기 인하대나 예. 뭐 또 가톨릭대, 경기대 이런 데 보면요, 단국대 내신 6등급들이 그냥 합격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볼까요? 네. 자, 이제 시험 치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들이 가톨릭대하고 서울시립대가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다 수능 이후에 보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있겠네요. 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대 의예과도 수능 이후에 보나요? 예, 가톨릭대 의예과는 수능 이후에 보고 있습니다. 네. 자연계열만 수능 이전에 보고 있고요. 네. 예. 그 연세대는 작년에 이제 시험은 수능 이전에 본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수능 이후에 봤잖아요. 예. 그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발표 안 났죠. 예. 네, 4월 30일 이후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 볼까요? 네. 자연계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대비하는지 구체적인 유형을 좀 보시면은 나 이거 되게 궁금한 게, 예. 자, 자연계열은 논술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뭐 수학만 준비하면 되느냐, 과탐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예. 실제로 뭐 글쓰기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예.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예. 네. 거의 대부분 학교들은 이제 수리논술만을 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 논술만 잘하면 된다. 예. 수학만 꿰뚫어라 예. 이거죠.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통합 논술로 언어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언어 논술 준비 학교가 이제 가톨릭대, 네. 생활과학과 미디어 콘텐츠과가 있고요. 수원대, 수원대가 있습니다. 그럼 가톨릭대하고 수원대는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본다. 예. 그럼 이제 하나 더 있잖아요. 네. 한양대가 있지 않나요? 의대. 한양대 의대. 예, 한양대 의대가 있습니다. 예. 한양대 의대도 그렇죠. 한양대 의과대학도 한 600자 정도 예. 글쓰기를 합니다. 인문 글쓰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톨릭대, 수원대, 한양대 의대 이 세 개 대학은 언어 논술 준비하세요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조사된 학교들은 이제 수능 없이 인서를 할 수 있는 13개 대학만 조사를 해놨고요. 그 중에 이제 과학 논술을 또 보는 학교는 연세대가 또 있습니다. 연세대가 과학 논술을 보군요. 예. 자, 지금 이게 조사된 대학은 수능을 준비하지 않고, 즉 수능을 아예 준비하지 않거나 수능을 응시하지 않은 상태. 네. 그러니까 금전고시 학생도 되죠. 예. 네. 그리고 또 뭐 해외고 학생들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예, 준비할 수 사실상.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수능이 약한 학생들, 수능으로 이게 정식할 수 없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은 잘 하는데, 나 이거 국어 완전 거지야, 국어 거지, 네. 이렇게 또는 영어가 안 돼, 뭐 이런 학생들 예.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이 좀 자신 있는 학생들. 그렇죠. 수학은 그래도 한 3등급 나와, 2등급 나와. 예. 이런 친구들이 도전하는 전형이죠. 그래서 한 과목만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 과목 다 잘하고 뭐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어가지고 수능 최저가 막 3개 2등급 막 쭉쭉쭉쭉 맞출 수 있는 학생들 이야기. 서강대, 뭐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는 따로 별도로 이야기하는 거고 수능 공부 전혀 안 하고 수학 하나만 공들여서 해서 성공하는 전략. 수학만 하자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학교들 가톨릭대, 뭐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등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연세대는 과학을 하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특히 지구과학을 논술로서 보는 학교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연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자, 다른 대학들은 지구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데 연세대만 나 수학하고 지구과학 해서 승부 보겠다. 이게 가능한 거네요. 네, 지금 이제 수능 없이 인서울인 학교 중에 연세대는 이제 과학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좀 특이한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건국대입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단위에 따라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과에 가려면 물리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건국대는 논술 100%잖아요. 100%라서 내신 반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 9등급도 되는데 대신 수능 최저 등급이 있잖아요. 건국대는 그래서 수능 공부를 두 개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대부분 그러면 수학하고 과탐에서 등급을 맞춰서 건국대를 가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계열이지만 언어 논술을 좀 준비하는 학교들, 물론 이제 수능 없이 인서울은 아니지만 이 학교들 좀 특이하기 때문에 언어 논술 준비하는 학교들은 가톨릭대, 그다음 한양대, 의대, 아까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울산대 의대, 한국항공대, 한국운항과, 그다음 숙명여대, 이 학교들은 이제 자연계열이지만 언어 논술
준비했는데 이거를 굉장히 나중에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수능 거의 가까웠는데 선생님 제가 지금 언어를 해야 되나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9월 달에 원서 접수할 때 이미 이걸 조사해놓고 어느 논술이 있네? 그리고 알고 지원해야 되는데 그걸 수능 다 치고 이제 물어본다 이거죠. 어느 정도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적어도 뭐 3월 달 정도까지는 알아놓고 그 준비도 또 해놓고 가야 되는데 거의 뭐 9월 다 되니까 시간이 많이 촉박한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준영 선생님이 가르쳐 보니까 이거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입시 요강은 3월 달이나 4월 달쯤에는 입시 요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통하고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야, 네가 아무리 수능 없이 대학을 간다고 하고 수학만 준비해서 자연계 논술 봐서 대학을 가달라고 마음먹었어도 이런 학과들 가톨릭대, 한양대, 의대, 항공대, 그리고 숙명여대 이런 거 준비할 거면 어느 논술 준비해라. 알고 준비해라. 이런 얘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유형이 많이 좀 정형화됐기 때문에 학교를 내가 원하는 학교를 좀 좁혀본다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다 아까 수원대도 하나 있었죠, 그죠? 수원대가 아직 한 번도 시험을 치러본 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언어하고 수학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발표만 한 상태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대 의예과는 또 뭐 하나 있잖아요.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학생들한테 부담이 좀 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문이 좀 영어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학 논술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통계 또 좀 나오고요.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그 예상 문제도 만들어주고 했어요. 근데 주로 의학 지식 있죠. 의학 지식에 대한 얘기. 뭐 올해 같으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바이러스와 관련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또 방역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 영어 지문 이런 거 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의료 정책, 뭐 거리두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수학에서도 수리논술 난이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의대들이 대부분 어렵기도 하지만 수리논술 난이도 굉장히 높으면서 또 파트는 다항함수 미적분 파트가 많이 출제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의대 보내봤어요? 의대 많이 보내봤습니다. 많이 보내봤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려면 우리 전과목 정시로 빠바랑 1 다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틀리면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의대를 논술로 준비를 해볼 만하다 이거죠. 뭐 또 치의대 중에서도 많잖아요. 그렇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가 거의 뭐 1등급 3개나 아니면 뭐 4과목 합 3과목 합 4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데 사실 그건 이제 등급만을 따지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이제 100분위까지 따져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논술에서는 수능 정시보다는 더 낮은 최저를 맞고 논술로 그 최저 맞은 상태에서는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10대 1이나 그 안쪽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논술로 한 10명보다 상대적으로만 좀 잘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뭐이 대비된 프로그램 있나요? 뭐 박기호 논술에서도 수리논술 수업을 좀 3월달에 개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게 뭐 의대에서부터 출발해서 뭐 서울 상위권 대학들 다 대비가 할 수 있는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3월달에는 들어와라. 이건 거. 그다음에 그 이제 수능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뭐 대학을 가보려고 하는데 6평을 치고도 안 되겠다. 그럼 이제 6월달에는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반이 한 2개 정도 만들어지겠군요. 뭐 이렇게 상위권 반과 또 하위권 이상하고 중위권 반 이렇게 만들어지겠군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벨별로 수업을 해줄 수 있겠군요. 그럼 당연히 막 학생들 막 떼거지로 모아놓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소수로 하시나요? 좀 소수로 인원 제한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좀 첨삭을 거의 뭐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로 관리해 주는 게 장점이네요. 자, 그럼 원래 근데 이제 출강하시는 곳은 일단 메가스터디 쪽으로 출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단과는 여기 대치동에 와서 단과를 하시고 계시군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안준영 선생님과 수능 없이 그냥 오로지 논술로 대학을 가는 방법, 수리 논술로 대학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 안준영이었습니다.